총알이 날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그 순간에도 한국에선 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먹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사연은 한 미국 여고생이 한국 방문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감동 실화입니다. 아시아 하면 일본만 떠올리고 한국 하면 북한과의 전쟁 위험성만 생각했던 그녀였죠.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한 외국인 학생이 어떻게 한국의 매력에 빠져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주 출신 매들린 스콧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 많은 모범생이죠. 평소 미국에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와 교육 환경에 평소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이었죠. 그러던 중 수학 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됐을 때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아니면 최소한 일본의 벚꽃이라도 볼 수 있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평소 아시아 국가라면 일본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일본 문화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으니까요. 도쿄는 첨단 기술의 메카이자 질서정연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죠.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과 기아 같은 브랜드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긴 했지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전부였죠. 한국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이 아닐까? 인터넷에서 본 정보에 의하면 북한과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했어요. 단지 정전 협정으로 멈춰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학교 근처에서 또 총기 사고가 발생했어요. 교실 문을 잠그고 책상 밑에 숨어 2시간을 보냈죠. 숨죽이며 기다리는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학교에서조차 총기 사고 대피 훈련은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정작 다른 나라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집에 돌아와 한국에 대해 제대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살인율은 미국의 6분의 1 수준, 총기 범죄는 거의 전무했고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 다녀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글을 읽고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미국 학교 급식이 냉동 피자와 튀긴 감자, 탄산음료가 전부인데 한국 급식은 정말 호텔 뷔페 같았어요. 육개장, 불고기, 신선한 채소 반찬들, 과일까지. 그것도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니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한 와중에도 공항 내부는 깜짝 놀라게 했죠. 깨끗하고 넓은 공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한글과 영어 안내판.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느낀 건 상상했던 위험한 분위기는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본 어떤 공항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실제로 공항 곳곳을 다니며 길을 안내하는 로봇들이 있는 걸 보고 일행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일본의 로봇 기술만 대대적으로 소개했던 미국 언론과 달리 한국도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었죠. 입국심사대에서 자동화 입국심사대를 이용했는데 여권을 기계에 스캔하고 지문을 대고 얼굴 인식을 하니 단 30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어요. 미국에선 보통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깨끗한 좌석, USB 충전기,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운전자들은 질서를 지키며 달렸어요. 미국 텍사스에선 거의 일상다반사인 경적 소리와 급정거, 난폭 운전이 거의 없었어요. 비밀번호 입력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와이파이가 버스 안에도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에선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해외에서는 와이파이가 없으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한국은 공공 와이파이가 거의 모든 곳에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사용 가능했죠.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그 규모와 현대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보이는 고궁과 한옥의 조화. 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예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미국의 대도시는 번잡하고 소음이 심한데 서울은 그런 대도시의 규모를 가지면서도 어딘가 질서정연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특히 도시의 청결함에 놀랐어요.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미국 대도시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쓰레기, 낙서, 노숙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거리는 마치 누군가가 매일 청소하는 것처럼 깨끗했죠. 실제로 서울은 24시간 청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요. 지하철역은 미국 뉴욕이나 시카고의 낡고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한 바닥, 에어컨이 나오는 객실, 그리고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전자 디스플레이는 열차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모든 안내 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나왔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규모의 고궁을 보며 감탄했죠. 그런데 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경복궁 입구 근처에 있는 한복 체험장에서 수백 벌의 화려한 전통 의상을 보았는데 마치 무지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기모노를 본 적은 있지만 한복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은 완전히 달랐죠. 기모노가 단정하고 직선적인 느낌이라면 한복은 곡선미와 화려함이 어우러진 예술 작품 같았어요. 추천받은 자주색 치마에 한복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평소의 모습이 아닌 마치 조선시대 왕비처럼 우아해 보였거든요. 아름다운 비단 소재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만들어내는 선의 아름다움,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색감의 조화. 서양 드레스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한국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했어요. 특히 젊은 서양인들이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서양에서는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경복궁 안을 거닐며 역사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600년 전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역사는 불과 250년인데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 놀라웠죠. 저녁에는 명동 야시장으로 향했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거리, 맛있는 음식 냄새, 활기찬 사람들. 이곳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 김밥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보는 순간 침이 꿀꺽 넘어갔죠. 그 다양함과 화려함은 미국의 길거리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핫도그나 프레첼 정도가 전부인데 한국은 마치 길거리가 하나의 거대한 푸드 페스티벌 같았죠. 처음엔 걱정했어요. 미국에선 길거리 음식을 먹고 배탈 나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노점상에는 식품위생 허가증이 붙어 있었고 판매자들은 모두 장갑과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까지. 미국에서는 길거리 음식 자체가 비위생적이란 인식이 강한데 한국은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 뒤로 호떡, 순대, 붕어빵까지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호떡의 달콤한 시럽이 입안에서 터지는 순간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미국의 패스트푸드는 언제나 똑같은 맛이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개성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스트리트 푸드는 방콕이나 멕시코시티가 아니라 서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선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길거리 음식 문화가 이곳에선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느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은 일품이며 위생까지 완벽했으니까요. 명동의 골목길에서 인생 최고의 매운맛을 경험했어요. 빨간 떡볶이 한 입을 먹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미국에서는 핫소스로 매운맛을 표현하지만 한국의 매운맛은 전혀 달랐어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매운맛이었죠. 한 노점상의 할머니가 제 상태를 보시더니 급히 다가오셔서 따뜻한 호떡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식당 주인이 경쟁업체 가게의 음식을 팔아주거나 추천해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손님에게 무언가를 공짜로 주는 경우도 드물고요. 호떡 한 입을 베어 물자 달콤한 시럽이 입안을 감싸며 매운맛을 중화시켰어요. 그 따뜻한 배려와 맛에 감동했죠. 이런 게 진짜 서비스구나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팁을 기대하며 형식적으로 친절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진심 어린 도움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밤 10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미국에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밤늦게도 서울 거리를 자유롭게 걸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어둡고 으슥한 골목길도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안심이 됐어요. 심지어 늦은 시간에도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이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지하철역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한 젊은 직장인이 영어로 다가와 도움을 주셨어요.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정확한 방향으로 안내해 주셨죠. 심지어 역까지 함께 걸어가며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길을 물어도 대충 알려주거나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서울에선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했어요. 여성 혼자서도요. 텍사스에선 여학생들이 밤에 캠퍼스 내에서도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또는 호위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죠. 텍사스 대학에서는 캠퍼스 세이프 워크라는 호위 서비스가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어요. 도시락, 신선한 샌드위치, 즉석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죠. 정말 놀라웠던 건 계산대 앞에서 한국 동전을 헷갈려하고 있는데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짜증내기는커녕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셨어요. 심지어 한 중년 남성분은 동전 종류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죠. 수학여행 3일차 서울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트로피 전시관이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경시대회, 로봇 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받은 수많은 트로피와 메달들. 유리 케이스 안에는 학생들이 쓴 논문, 특허증, 발명품까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고등학생들이 받은 것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몇몇 명문 사립학교는 있지만 이 정도로 학업 성취를 중시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처음이었죠. 미국에서는 스포츠 트로피나 우승컵이 학교의 자랑거리인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학문적 성취가 최고의 명예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학교 건물도 놀라웠어요. 잘 정비된 실험실, 컴퓨터실, 도서관. 특히 도서관은 대학교 수준이었어요. 책뿐만 아니라 태블릿과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었고 개인 학습 공간과 그룹 스터디룸도 있었죠. 미국의 공립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이었어요.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수업인데 선생님이 칠판에 쓰고 계신 내용은 미국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미적분학이었어요. 학생들은 잠자거나 떠들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필기하고 질문하고 있었죠. 한 명도 졸거나 스마트폰을 몰래 보는 학생이 없었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테일러 급수 전개를 구하는 문제에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와 복잡한 수식을 척척 풀어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죠.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은 간단한 삼각함수 공부할 때도 불평하는데 이 학생들은 대학 수준의 수학을 배우면서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이런 복잡한 개념을 배우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과학실에서는 최신 장비들이 구비된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DNA 추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실험 과정도 완벽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토론이었죠. 하나의 실험 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거든요. 단백질 구조가 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교수법도 미국과 달랐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험하고 토론하며 선생님은 조언자 역할을 하는 방식이었죠. 이건 고등학생 수준을 훌쩍 넘어선 대화였어요. 영어 수업도 참관했는데 학생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토론 주제는 글로벌 기후 변화였는데 복잡한 환경 용어와 과학적 개념들을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학교에서 제2 외국어 수업의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텍사스에서는 스페인어를 4년 배워도 간단한 대화조차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곳 학생들은 마치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영어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급식 시간이 왔어요. 한국 학교 견학 중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었죠. 유튜브에서 봤던 한국 학교 급식 정말 그대로일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 영상은 과장된 경우가 많아서 반신반의했어요. 급식실로 향하는 길,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처럼 새치기하거나 밀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테이블을 맡으려고 뛰어가는 학생도 없었어요.
모두가 차례를 지키며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미국 학교 급식 시간은 마치 전쟁터 같은데 말이에요.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이게 진짜 학교 급식이라니.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고급 뷔페 레스토랑 같은 광경이었어요. 반찬이 대여섯 가지, 국물 요리, 밥, 고기 요리, 심지어 신선한 과일까지. 모든 식기는 스테인리스로 깨끗했고 음식은 방금 조리한 듯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메뉴도 있었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별도 옵션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불고기, 미역국, 시금치 나물, 김치, 깍두기, 그리고 후식으로 수박이 나왔다고 한국 학생이 설명해줬어요. 각 메뉴의 칼로리와 영양소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었고 식단은 영양사가 직접 짠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 식단은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되어 학부모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학교는 급식을 단순한 밥이 아닌 교육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의 급식 기억은 냉동실에서 꺼내 데운 피자, 짠맛 폭탄 감자튀김, 설탕 덩어리 같은 디저트가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맛은 형편없었죠. 채소라고는 간신히 상추 몇 장이 전부였고 대부분 가공식품이었어요. 한국 급식은 그야말로 집밥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급식비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한 달에 5만 원 정도, 약 40달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받는다고요. 즉,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이었어요. 40달러라니. 미국에선 한 주 급식비가 그 정도인데 게다가 질은 비교도 안 되게 좋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은 부자 나라라고 하는데 왜 학생들 급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한국은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미역국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밑반찬들도 하나같이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처음 먹어보는 깍두기라는 김치는 아삭하고 매콤해서 중독성이 있었죠. 미국 학교 급식 맛에 길들여진 입맛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맛이었어요. 이게 매일 먹는 급식이라니 너무 부러웠어요. 한국 친구들은 웃으며 이것이 평범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떤 학생은 가끔은 소고기 스테이크나 연어 스테이크도 나와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급식 시간의 분위기였어요. 교사들도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 학생들은 서로 반찬을 나눠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교사와 학생이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 그 안에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엔 모두가 자신의 식판을 정해진 곳에 분리해서 버렸어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까지 철저하게 분리했죠. 쓰레기통 옆에는 남은 음식은 모두 먹어요.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급식 시간조차 환경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었던 거죠. 한국 학교의 급식 시간을 통해 느낀 건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거였어요. 영양균형, 위생, 환경보호, 공동체 의식까지 한 끼의 식사에 이 모든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식사를 매일 하는 학생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10일은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거든요. 학교 급식실에 들어서자 플라스틱 냄새와 냉동식품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로 어제까지 먹었던 한국 급식의 신선함과 풍미가 그리워졌죠. 카페테리아에 앉아 딱딱한 감자튀김과 기름진 피자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지금 무슨 급식을 먹고 있을까? 담백한 된장찌개에 신선한 나물 반찬? 아니면 고소한 비빔밥에 달콤한 불고기? 입안에서 침이 고였어요. 이제는 미국 급식이 얼마나 열악한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한국 급식 사진을 보여주자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학교 급식이 이래? 호텔 뷔페인 줄 알았어. 급식 한 끼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니 그들도 믿기 힘들어했죠. 학교 영양사에게 한국 급식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미국과 한국의 급식, 예산 차이가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라며 호기심을 보이셨어요. 아마도 급식을 바라보는 교육적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총기 대피 훈련이 시작됐거든요.
학생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또 시작이네라며 교실 문을 잠그고 책상 밑으로 숨었죠. 이런 훈련이 일상인 미국과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이 너무나 대비됐어요.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총기 사고나 폭력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했는데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런 훈련이라니. 교실에 갇혀있는 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와 안전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 자유의 나라라고 배워왔지만 정작 진정한 자유는 밤늦게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한국에서 더 크게 느꼈어요. 총기 폭력에 공포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아닐까요? 수학 수업 시간, 선생님은 단순한 2차 방정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이 미적분학과 행렬 이론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미국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 말이죠. 선생님께 한국 학생들의 수학 수준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놀라시면서도 씁쓸해하셨어요. 미국 교육 시스템은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 말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조차 대학 수준의 수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도서관에 가보니 책장에는 몇 년 된 책들만 빽빽이 꽂혀 있었어요. 한국 학교의 최신식 디지털 도서관과는 비교도 안 됐죠. 우리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새 책을 사기 어렵다고 했지만 한국의 공립학교는 어떻게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걸까요? 아마도 교육에 대한 투자와 우선순위의 차이겠죠. 밤에는 침대에 누워 서울의 밤거리를 자유롭게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밤 11시에도 북적이던 거리,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들, 심야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스터디 카페. 그 안전함과 활기참이 그리웠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조차 위험한데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자유롭게 밤거리를 걸을 수 있었죠. 방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주에만 이 동네에서 2번의 총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 북한과 접경에 있지만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는 서울? 아니면 매일 총기 사건 소식이 들려오는 미국의 평화로운 교회? 한국에 가기 전에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미국이 일상적인 폭력과 범죄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편견의 무서움이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 뉴스나 소문만 들으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정성 가득한 음식,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 에너지.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제 믿음이 흔들렸어요. 한국은 분명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우리보다 많은 면에서 앞서 있다. 교육, 안전, 대중교통, 기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발전이 공동체 의식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정말 많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그 미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미국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떨지를 직접 보고 온 것 같았어요. 2달이 지난 어느 저녁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미국 교육의 한계, 그리고 제 꿈에 관해 모든 걸 이야기했죠. 처음엔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 북한이랑 전쟁 중인 그 나라? 라며 걱정하셨죠. 제가 먼저 가졌던 편견과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보다 훨씬 안전했어요. 밤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요. 제 말에 부모님은 의아해하셨어요. 미국 뉴스에서는 북한 관련 뉴스만 보도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보여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전성 관련 자료, 그리고 스마트폰에 담아온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시고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창의성, 전 세계 대회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또한 한국의 낮은 범죄율, 높은 대학 진학률,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도 함께 설명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부모님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아빠. 제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본 최고의 교육 환경은 한국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일본이 더 앞서 있고 한국은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부모님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죠. 딸을 지구 반대편에 보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몇 주 동안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직접 조사하셨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대학 순위, 안전지수, 생활 환경 등을 꼼꼼히 찾아보셨죠.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는 미국인 가족들과 연락도 취하셨고요. 놀랍게도 부모님이 조사하면 할수록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실제 한국의 모습은 정말 다르구나라며 깜짝 놀라셨죠. 마침내 결정했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보내기로요. 부모님은 제 확고한 의지를 존중해 주셨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고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친구들은 미쳤어?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이나 유럽이면 몰라도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반응이 그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그들의 편견을 하나씩 깨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결과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미래에 대한 설레임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텍사스의 평범한 학생에서 서울의 국제학생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시고 안심하셨어요. 특히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마음에 드셨죠. 저는 한국에 가기 전에 더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주말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출국 전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것들 마이너스 치안, 교육, 문화, 음식,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미국에서는 매일 총기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밤에 혼자 다니는 것조차 위험한데 한국에서는 밤 늦게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했어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제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과학기술을 전공해 언젠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글로벌 과학자가 되는 거. 한국에서 배운 뛰어난 수학과 과학 지식, 그리고 미국적 창의성을 융합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 기후변화, 질병, 에너지 문제, 인류가 직면한 큰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SNS에 글을 남겼어요. 오늘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언젠가 그 지식과 경험을 세계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분단국가라서 위험하다거나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본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넌 항상 호기심 많고 용감한 아이였어.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할게. 아버지도 제 어깨를 꼭 안아주시며 내가 본 것을 우리도 보고 싶구나. 방학 때는 우리도 한국에 방문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서히 작아지는 미국의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떠나는 건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라고.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많았어요. 북한과 가까워서 위험하지 않을까? 미국만큼 선진화되어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모두 사라졌죠. 한국에서 배우게 될 지식, 만나게 될 사람들, 경험하게 될 문화. 그 모든 것이 미래의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때 저는 확신했어요. 10일간의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이제 시작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세계를 연결하는 인재로 성장할 기회가 될 거라고. 제가 가졌던 편견들, 한국이 위험하다거나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북한이랑 전쟁 중이잖아. 왜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야? 거기는 위험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웃음이 나올 뿐이에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나라였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길 바라며 과학과 인류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를 놓겠다는 꿈을 안고서요. 언젠가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한 분단 국가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놀라운 나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